반갑습니다.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13차 시수업이고요. 학습지는 7번을 함께 쓸 예정입니다. 교과서는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소설과 관련된 기본 개념을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배워왔던 시에 대해서 정리하고 시에서 말하는 이가 시적 화자인 것처럼 소설에서 말하는 이가 서술자다. 그 서술자에 따라서 같은 사건에 대해 달리 서술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설의 기본 개념을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 볼 겁니다. 소설 구성의 3요소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인물, 배경,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정리가 끝이 나면 애니메이션 동백꽃을 선생님이 업로드해 줄 겁니다. 업로드된 유튜브를 바탕으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발효된 하브르타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 반 친구가 낸 질문 중 하나를 골라서 옮겨 적고 그 질문을 답한 다음에 사진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먼저 소설 구성의 3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소설 구성의 3요소 중 첫 번째는 인물입니다. 사건을 전개해가는 주인, 행위의 주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등장인물을 생각하면 됩니다. 소설에서 등장인물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 아닌 동물이나 사물도 인물에 해당한다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때 동물이나 사물은 사람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데려온 것이기 때문에 인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등장인물들이 벌이는 여러 가지 일과 행동을 사건이라고 합니다. 성격이 다른 여러 인물들이 만나서 갈등을 겪고 이것이 심화되면서 사건이 될 때 이러한 사건의 진행과 해결, 그 다음에 해소와 같은 것은 주제를 나타내게 됩니다. 소설가가 그 소설을 쓰게 된 이유, 다시 말해서 어떠한 말을 전달하고 싶어서 그 소설을 썼는지는 사건의 진행과 해결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성 요소는 인물, 두 번째 구성 요소는 사건, 세 번째 구성 요소는 배경입니다. 작품 속에서 인물이 활동하고 있는 시간과 장소, 사회적 환경을 배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소설 구성의 3요소가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했는데 아래쪽에 살펴보시면은 이 중에서 인물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이 있을 겁니다. 혹시나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4번 설명이 주제라고 되어 있지요. 하지만 주제는 소설 구성의 3요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설 구성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인물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은 이야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등장인물 그 자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그 동물이 아니면 그 사물이 어떠한 성격, 특징이 있는지를 포함합니다.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동물이나 사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인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설 속에서 보게 되는 인물과 실제 인물은 다릅니다. 작가들은 실제 인물들을 많이 관찰하면서 이 중 누구를 소설 속에 등장시킬지를 결정합니다. 이렇게 소설 속에서 등장된 인물들은 소설가가 의도한 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설가가 이렇게 하세요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세요 하면 저렇게 하는 소설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소설 속의 인물입니다. 누군가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움직인다는 것이 실제 인물과 가장 다른 점입니다. 또한 인물은 사건을 이끌고 주제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전에 인물은 성격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한번 짚어주었습니다. 동그라미 1번에서 인물은 인물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격까지 포함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성격이 다른 인물들이 만나서 서로 갈등을 겪고 뭔가 부딪히는 것을 겪고 그 갈등이
하나하나의 사건으로 발전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갈등이 생기고 그때 어떤 갈등이 나타나는지, 그 갈등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가는지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 작가의 중심 생각인 주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작가는 무엇인가 말을 하기 위해서 소설을 쓰는데 그 드러내는 방식이 인물과 갈등 그리고 사건의 진행을 통해 나타난다라고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경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배경은 소설을 정말 진짜처럼 만들어주는 요소입니다. 조금 더 흥미진진하게 사건을 진행시키기도 하지요. 종류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사회적 배경, 자연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때의 시간적 배경은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지, 다시 말해서 사건이 벌어지는 시간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반면 공간적 배경은 그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어디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시간은 언제 사건이 일어나고 있나요에 대한 대답이고요. 공간적 배경은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입니다. 반면에 어떤 소설에서는 사회적 배경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어떠한 시대의 모습이 드러나거나 그 시대에 정말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사회 문제 같은 것이 배경에 깔리기도 합니다. 이때의 사회 문제라고 하면 그 시기에 정말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은 코로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회적 소수자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군부 독재 시절에는 민주주의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당시에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사회 문제가 사회적 배경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경에는 자연적 배경이라고 해서 자연 현상을 다루는 것도 있습니다. 이때 4가지 배경 중에서 우리가 보통 자주 다루는 것은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소설을 읽을 때 어떠한 시간인지 어떠한 공간인지 확인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주제는 작가가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중심 생각입니다. 어떤 말을 하고 싶어서 소설을 썼는지 그것이 바로 주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주제는 작가와 독자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소설의 구성 3요소, 인물, 사건, 배경을 보았고요. 이 3요소 중에서 인물과 배경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주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애니메이션 동백꽃이 유튜브 링크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보고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할 건데 3문장 이상으로 요약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3문장 이상으로 요약을 한 뒤에는 하브루타가 오늘 없는 대신에 요약한 내용을 스스로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댓글로 쓸 내용이 조금 많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과제는 2개가 되겠네요. 첫 번째는 복습 사진. 지난 시간에 친구들이 올려준 질문을 바탕으로 복습 사진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애니메이션 동백꽃의 내용을 요약한 댓글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설명 듣는다고 고생 많았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애니메이션 보고 요약하러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